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살고 있는 78살 조정길입니다. 2020년 7월 유치원 원장으로 퇴직 후 사진 촬영을 겸한 여행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제 인생을 말한다고 할 때 그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미술부 활동을 시작했는데 미술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것이 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름지기 학생은 선생님의 칭찬에 자연스레 움직임이 있게 되죠. 선생님이 그리 말씀해 주시니 자신감도 생기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전공은 아니었지만 대학에 가서부터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이 미술학원을 운영하셨는데 와서 알바를 해보라고 권하셨죠. 제가 맡은 유치부였는데 3살에서 6살 아이들이 저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도 그림의 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5명의 원장과 이야기를 하여 서울에서 최초로 미술학원의 유치부를 신설한 것이었죠. 당시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미술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술학원에서 유치부를 담당하는 건 생소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권의 문제가 결부될 수밖에 없었고 유치원에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교육청을 통해 자신들이 하는 교육과 저희가 하는 교육이 유사성이 많다며 지도 단속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죠. 그때 뭔가 저에게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살의 늦은 나이로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교육학과의 기초를 배우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와 의사소통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유치원 설립자에 한해 원장 연수를 받을 수 있어 곧바로 신청했습니다. 이후 서울과 천안, 대전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유아교육을 확장해 나갔죠. 그렇게 원장 퇴임까지 40년 동안 일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시작이 그림이었다 보니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나름의 시각에서 살피며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데 세밀하게 보고 응용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내가 해왔다는 게 뿌듯하죠.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덕수궁에 간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저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더군요. 그 모습이 아주 근사하고 멋지게 보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학교 동아리와 외부 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단순 취미생활 정도였었죠. 그러다 대학 시절 미술학원에서 아이들과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참 순식간에 크지요.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놓칠세라 쉴 틈 없이 렌즈로 담았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 순간에 빛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매료되었었어요. 사진을 찍으려 아이들을 갯벌에 데리고 갔어요. 진흙탕에 아이들을 놀게 하고서는 저도 신이 나서 열심히 샷다를 눌렀죠. 이를 학부형님들께 보여주니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의미가 있는 일이라 1년 동안 찍은 사진 중에서 40매 정도를 뽑아 졸업 앨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한 겁니다. 나중에는 공모전에 내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전시까지 하게 되었죠. 저의 운은 즐기며 하는 일이 보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주변에 앨범이 소문이 나서 아이를 맡기겠다고 우리 유치원으로 직접 찾아오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졌거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들의 결혼식, 이제는 졸업한 원아들의 입학식과 졸업식 사진을 촬영해 주었습니다. 간간히 봉사로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노인들의 영정사진도 찍어주고요. 제가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가야죠. 이후에는 인물사진뿐만 아니라 풍경사진도 도전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캘리그라피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이나 좋은 점은 활동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진 동호회 회원장과 독립기념관 개관기념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니 뭔가 특별한 교육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정급수 한자와 사자소학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이들은 장구, 소고, 꽹과리 등으로 흥을 돋구며 음률에 맞춰 한자를 익혔어요. 소리와 카드로 놀며 공부하다 보니 전혀 어렵지 않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할 때에는 4급 정도의 한자를 터득하고 사자소학을 생활에 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사자소학은 부생하신 아버지는 내 몸을 낳게 하시고 모국 오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또는 지과 필계,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활동을 계기로 삼아서 서예도
시작했습니다. 서예는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평상심 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요. 나아가 한글 캘리그라피 자격증도 따서 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창의성과 개성을 살리는 감성 교육이었죠. 보통은 다른 선생님들은 자신의 글씨체를 따라 쓰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만의 글씨체로 감정 표현을 하고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기본은 알려주되 나머지는 자신이 알고 작품을 통해 드러내야 하죠. 모방은 재미가 없지만 방법을 가지고 놀면 재미가 있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동구청 원신운동에서 계속 수업을 했어요. 나에게 구애받지 않고 계속 사람들과 만나 작업을 할 수 있는 활동이라서 참 좋습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면 참 중압감이 커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원아이 모집 문제, 학부모와의 의견 차이, 교육 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죠.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산악자전거를 타기로 했어요. 운동할 계기를 만드는 한편 산과 도로를 마구 달리는 매력을 즐겼죠. 여행을 미치듯 돌아보는 성향은 아니어서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장거리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도전은 제주도였어요. 3박 4일 동안 용두암에서 시작해서 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뭔가 내 안에서 활력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후일 통일전망대에서 포항까지 7번 국도를 달리거나 의령에서 광주, 땅끝마을, 보성, 강진까지 갔어요. 내 두 다리를 움직여 긴 거리를 달렸습니다. 또 도전하고 싶은 생각에 일본도 갔어요. 6개 도시를 일주했죠. 사람은 경험에 따라 단단해집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미리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죠. 여행 중 타지에서 온 나와 같은 여행자를 만날 때 무척이나 신이 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있죠. 외국인이라면 소감은 좀 더 남다르니 재미있고요. 아내가 퇴임을 하고 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집에만 있다 보면 아무래도 처져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뭐든 직접 느껴야 해요. 우리는 한 2일 내지 3일은 차에서 자고 하루 정도는 씻으러 숙박하며 휴식을 취하지요. 여행 중 식사는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아침을 먹고 점심은 현지에 있는 맛집에서 저녁은 간편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느 날인가 아내가 마음에 설렌다고 참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참 다행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첫 여행지로는 대전에서 출발해서 대구, 울산까지 갔어요. 7번 국도 따라서 관광지와 유적지, 박물관, 수목원, 휴양림, 해변가를 찾았습니다. 그 여행에서 우연히 유치원을 졸업한 졸업생들의 학부모님들과 만나기도 했는데 마치 유치원 동창회를 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여행지는 대전에서 진도 일주였어요. 보길도, 완도, 강진의 그 풍경은 제 마음에 아직도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늘 도전하고 발견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뭔가 경쾌함을 느끼고 합니다. 80이 다 되지만 아직도 더 채울 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병으로 입원하는 일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직까지 몸에 문제가 없어요. 잘 걷고 잘 먹고 잘 잡니다. 제가 자탄 남자라고 제 소개를 자주 하는데 뭔지 알겠어요? 그건 자전거 타는 남자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황혼을 보내고 싶어서요. 저는 이런 황혼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사자소학, 지정한자, 캘리그라피를 함께 공부할 수 있고 타인의 작품도 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요. 글쓰기와 사진 촬영을 계속하면서 유성 실버복지센터 실버기자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의 삶과 여가 활동을 위한 보람된 일을 찾고 있죠. 저는 웰다잉도 공부했어요. 아름다운 죽음이랄까? 주제는 삶의 아름다운 정리죠.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깔끔한 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도 받아서 그들을 위한 교육이나 처한 어려움 등을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내 아내에게 한마디 해야겠네요. 여보,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내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